2020년도 통계를 보면 한 61만 명 정도가 치질 환자였고, 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수치고 연구는 그만한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이 유튜브 영상까지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전하는 전립선 방광 살리는 TV 일중환원 손기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방광 질환 말고 또 치료가 쉽게 잘 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치질 치료 중에 그 연고만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그 연고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치질이라 하면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총칭하는 단어로 치핵이나 치열, 치루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치핵을 보통 우리는 치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포유동물 중에서 서서 직립하는 인간만의 가지고 있는 질환이 치질인데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래가 깊은 이런 질환입니다. 치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술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간의 문맥압이 항진되면서 항문 주위에 있는 정맥총이 확장되면서 이제 돌출이 되게 되는데, 항문 주변에 있는 정맥총은 간 문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술과 간과 치질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변비나 설사 등으로 인해서 항문의 혈관압이 증진하면서 또 근육이나 이런 데 손상이 오면서 치핵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도 치질을 유발하는 주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복압이 증가하면서 항문에 있는 혈관들도 압력을 받아서 치핵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민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치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치질이 생기면 항문통이나 출혈이 생기게 되고요. 항문에 소양증이 있거나 항문이 불편하고 항문에 어떤 돌출물이 만져지거나 대변이 깎여져 나온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치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의서에 보면 10인 9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치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게 사실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실제로 2020년도 통계를 보면 한 61만 명 정도가 치질 환자였고, 이런 통계 외에도 수치심 때문에 치질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환자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치질 치료가 수치심과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민간요법이나 아니면은 약물요법 등으로 이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수술이 적극적으로 선택되어지기도 합니다. 수술로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수술은 내적 요인까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보다는 다른 치료가 정말 효과적인 치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면 한방에 이제 결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핵을 머리카락이나 얇은 실로 묶어서 괴사시켜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약물요법이나 약침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묶으면 그게 어떻게 치료되는 거예요? 실로 꽉 묶으면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지는 거야. 이게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거를. 그래서 리도카인을 막 써요, 마취야. 근데 이제 그게 양약의 약물이잖아, 양방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통증과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없어졌어. 저희 한의원에서는
물론 이제 탕약 처방도 하지만 환자분들의 어떤 편리하고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다가 소치고라는 연고를 개발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전공이 전립선이나 방광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의사인데요. 제가 2003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초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고 또 술도 한 잔씩 하다 보니까 항문에 뭔가 콩알 만한 게 돌출이 돼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치액이 돌출이 돼서 요거 치료를 이제 고민하다가 좌훈요법하고 한약을 다려 먹으면서 이게 없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한약을 먹고 그 좌훈요법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질 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소치고라는 연고로 치료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소치고는 어혈을 제거하고 혈행을 개선하고 또 피부의 탄력을 강화시키고 또 피부의 상처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의 어떤 주 성분들을 추출해서 연고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치질은 연고만으로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아주 큰 효과가 있는 연고입니다. 우리 소치고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장기능 개선까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연고입니다. 제가 치질 치료를 하면서 언론이나 그 인터넷 등에 저희 치질 치료가 소개되다 보니까 일반 환자분들이나 인터넷을 보신 분들이 치질 치료에 그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또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전립선 치료하러 왔다가 그 어떤 경험담이나 민간요법으로 치질 치료한 경험과 방법들을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제가 한방 처방을 구성했고 소치고 연고를 병행하면서 수술하지 않고도 치질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소치고는 일단 항문이 불편하고 통증이나 소양감이나 출혈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바르면 좋고요. 항문 주변의 어떤 혈액 순환이나 그 장 기능 개선을 위해서도 바르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소치고 연고는 대변 후에 비대를 하고 깨끗이 청결히 한 다음에 하루에 한 2-3회 정도 발라주시면 되고요. 만약 수술이 두려운 그런 환자분들에게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소치고를 바르면 항문이 좀 시원하다고 할까요? 상쾌해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일단 소양감이나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어쨌든 항문 주위에 생기는 불편한 증상들이나 장 기능을 개선해서 변비가 또 좋아졌다거나 또 식욕이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20, 30대 젊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서 치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장의 어떤 기능도 약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치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또 그 혈소판이나 그 백혈구 수치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감염의 위험도 높고 또 치질이 생겼을 때 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소치고가 아주 유용하게 치료 수단으로 또 선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치질을 우선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꼭 좀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술을 과도하게 드시거나 하면 혈관이 확장돼서 치액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비나 설사가 있으면 그 항문압이 증가하거나 항문 주위의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치액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나 식이섬유가 많은 그 음식을 드셔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규칙적이고 그 무리하지 않게 운동을 하고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좀 절대적으로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환자분들이 그 변비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치액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치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